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그란 트리스모입니다. 이 레이싱 게임에 빠져있던 게이머가 실제 카레이서가 된 실화를 그려낸 영화인데요. 이 기존 게임 팬들은 물론이고 레이싱 팬들 사이에서도 올해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이 키워드와 함께 영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진짜 레이싱 영화입니다. 이 그란 트리스모는 영화 제목이자 또 1997년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 이름이기도 한데요. 게임 자체도 실제 레이싱을 최대한 살렸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도 게임의 느낌도 살리고 또 직접 레이싱을 극장에서 참여하는 듯한 경험까지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이싱 게임의 진심이었던 잔 마든보로. 잔의 부모는 그런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Listen, son. You think you're gonna play a stupid video game about cars and you're gonna become a race car driver? All I ever wanted to do is be a racer, whether you believe in me or not. 그러던 어느 날 잔에게 진짜 레이서가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What is this? It's a contest. Get a chance to compete in professional racing. There you come in. 최고의 실력의 게이머를 훈련시켜서 실제 레이서를 만드는 GT 아카데미에 선발된 잔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실제 프로 레이싱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Whoopsie. Dude, what is your problem? It's part of the game. It's called racing. 주변의 무시와 압박 속에서 잔은 위기 상황을 게임처럼 해결하기로 합니다. I've raced this track 1,000 times in the game. Let me drive it my way. That was actually pretty great. 네, 영화 그란 트리스모는요, 이 북미 개봉 당시에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누르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로튼 토마토 지수는 60%로 평단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관객들이 주는 팝콘 지수는 98%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다음 주 수요일 개봉 이후 국내에서는 어떤 평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그란 트리스모 영화의 하이라이트는요, 이 막바지에 나오는 르망 24 경기 장면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65대에 달하는 이 슈퍼카들이 쉴 새 없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것도 320km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모습, 소리, 마치 레이싱 대회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영화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이 사운드 특화관이나 4D관과 같은 특수관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덕업일치입니다. 이 영화는요, 이 방구석 게이머가 실제 레이싱 선수가 되는 실화를 그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실화의 주인공인 잔 마든보로는 말 그대로 덕업일치에 성공한 주인공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레이싱 게임인 그란 트리스모. 이 실제 자동차 무게와 엔진 토크, 타이어 접지력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빛 반사까지 모두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재미있으면서도 실제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 이 게임의 특징인데요. 네, 이런 게임, 이 그란 트리스모에 빠져 있었던 영국의 한 소년이 바로 잔 마든보로입니다. 게이머였던 잔은 이 닛산과 소니가 합작했던 이 GT 아카데미에 선발이 돼서 실제 레이싱 선수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은 게임에서의 조작법이 실제 자동차 또 서킷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주 빠르게 레이싱에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룬 한 소년의 실화를 다룬 만큼 영화에서는 단순히 레이싱 경기의 긴장감 그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Yes, I'm in the movie as well. Not so much my face, but behind the wheel of the car, which is my world, obviously, with being a racing driver. So had the opportunity to play myself. So I hope people get from watching the movie is that thing they've been telling themselves in their heads, I can't do this because of X, Y, Z.
you have one life. You need to live it with purpose and passion. 게임 고수가 현실 고수가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제목이자 동명의 게임 제목이기도 한 그란 투리스모.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든 게임이길래 게이머가 실제 레이서까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 게임이 이제 발매가 처음 됐던 게 1997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26년째 된 건데요. 사실상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이 타이틀,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그란 투리스모가 그러니까 발매가 되기 직전에 이전에 어떤 레이싱 게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트 게임, 그러니까 뭐 슈퍼 마리오나 다른 좀 귀엽고 작은 네.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이런 게임들이 원래 주류를 이뤘었는데요. 그란 투리스모는 앞서도 잠깐 설명은 했지만 뭐 차체는 물론이고 타이어나 뭐 실제로 엔진과 같은 이제 실제 레이싱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게임에 담아냈고요. 특히 엔진 소리나 자동차가 이 서킷을 달릴 때 내는 네. 소리들 같은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다 녹음을 해서 이 게임 안에서 다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현실 자동차의 디자인도 그대로 이 게임 안에 넣었다는 것 특이한 장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레이스를 하는 동안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레이싱 선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고요. 이 게임 자체가 빨리 달리는 것만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떤 코너를 어떻게 달리고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보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튜닝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레이싱을 하는 재미, 사실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서 이 레이싱 게임이 이 그란 투리스모가 발매되기 전후로 나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실감이 높고 좋은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봤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게임 개발사가 또 최근에 인공지능 레이서를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니 AI 개발부랑 이 그린 투리스모를 개발한 이 폴리포니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또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이 세 개의 회사가 합작을 해서 그란 투리스모 소피, 그러니까 이른바 GT 소피라는 인공지능 레이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레이서인 GT 소피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레이싱 기술을 배웠는데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딥러닝 기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 플레이어처럼 똑같이 가속기, 브레이크, 스티어링 조작 등을 반복을 통해서 코스를 계속해서 익히면서 주행 성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 인공지능 레이서가 이제 기술을 습득을 했고요. 네. 처음 서킷을 주행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인간 플레이어의 상위 5% 기록을 깨는 데는 이후에 이틀 정도면은 충분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데는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안에 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레이서들이라면 실제 레이서들, 뭐 게이머들까지 포함해서요. 레이서를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앞차에 바짝 붙었을 때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달려나가다가 이제 기회를 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기술들을 입력을 하지 않고 이 GT 소피가 여러 번의 주행 끝에 스스로 터득을 해서 주행을 하는 등 이 기술을 굉장히 올렸는데 이 특히 GT 소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스 에티켓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하면은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실제 레이싱이라고 보면은 사람이 죽거나 차가 불타는 아주 큰 사고로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충돌을 하면 마이너스 보상을 반복적으로 줘서 앞차와의 충돌, 그러니까 위험한 주행은 피하면서도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켰다는 점에서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은 물론이고 스포츠맨십까지 배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자, 사람과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베타 버전의 GT 소피가 먼저 사람들하고 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그란 투리스모의 이 게이머들 팀 4명과 네. 이 GT 소피 4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2021년에 대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이때는 인간 게이머들이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공지능 레이서라는 것들은 이제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반복을 할수록 좀 더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2월에 실제 발매로 출시가 됐을 때는 인간 게이머들과 이겼을 때 세계 챔피언을 1대1 대회에서 이겼다고 오. 합니다. GT 소피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GT 소피가
인간 챔피언을 이겼는지와 관련된 이 기술적인 내용, 과정을 담은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게 다양한 설정이랑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AI가 좀 온라인 게임에서 인간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쉽게 느껴졌는데요. 또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뭐 게임도 사람이 만들고 AI도 사람이 만드니까 뭐 당연히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체스나 바둑과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봤을 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거대 인공지능으로 되면서 인간을 이기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레이싱 게임의 경우에는 순서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를 두는 경우의 수를 이제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각 게임 안에서 가속 장치나 뭐 조향 장치 어떤 순간순간의 조작을 분초 단위로 계속 바꾸면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의 판단력을 넣어야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매 초 바뀌고 대응해야 되는 플레이어도 매 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실시간 변동이 많은 게임일수록 AI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아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원래 그동안의 예측이었는데요. GT 소피는 이 반복 주행을 통해서 인간이 하지 않는 운전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실제 레이스나 이 레이싱 게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기법들까지도 이 게임 안에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코너링에 진입할 때는 감속을 하는 이 순간점이 코너 직선 단계 바로 앞에서 할 것이라는 어떤 정설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갈 땐 천천히 들어가고 나올 때 코너에서 빠르게 나와라. 이래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지만 이 GT 소피는 실제로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 빠르게, 나올 때도 빠르게 하지만 코너에 튕겨나가지 않게 아주 정밀한 브레이크와 가속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 무게 중심을 잘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코너를 빠져나오는 이 운전 기술을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이길 수 있는 기술까지도 터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발전이 무섭기까지 한데요. 자, 이런 AI 레이서가 게임 이외에도 활용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개발자 야마우치 카즈노리는 이 일본의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GT 소피가 단순히 이 그란투리스모 게임 안에서만 이 게이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개발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생활과 이 디지털 세계를 똑같이 구현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때 이 GT 소피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그 자동차의 기술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이 되면 이 GT 소피가 실제 레이서처럼 이 자동차를 조작을 해보고 운전을 했을 때 문제점, 운전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예. 실제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데에도 이 GT 소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게이머가 레이서가 된 영화 그란 투리스모와 함께 또 AI 레이서죠. GT 소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란 투리스모가 다음 주에 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더 짜릿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